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 김재성은 50을 넘기면서부터 자주 뒤를 돌아보곤 했다. 화려한 성취와 명성이 그를 감췄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었다. 그날도 그는 고급 양복을 걸친 채 넓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그의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마침내 오랜 비서가 조심스레 그에게 건넨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 회장님, 오래전에 찾으셨던 분, 이지영 씨의 행적이 나왔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어디에 있었지?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빵집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운영했었다고? 예.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차가운 현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놓쳐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가야 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그 마을로 향했다. 서울에서 4시간 이상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조용하고 소박했다. 시골의 공기와 함께 아련한 기억들이 그의 주위를 감쌌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래된 간판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영 베이커리. 간판은 발에 있었지만 가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빵 냄새가 퍼졌다. 빵 반죽을 다듬고 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김재성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가 젊은 시절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은?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손님이신가요? 김재성은 정신을 가다듬고 천천히 물었다. 이 빵집, 언제부터 운영했소? 제가 직접 운영한 건 3년쯤 됐어요. 원래는 어머니 가게였어요. 어머니, 이름이? 이지영이에요. 그는 순간 발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이 이지영의 딸이군. 서진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녀의 말에 김재성은 한동안 답하지 못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자, 그리고 그녀의 딸.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난 너의 어머니를 아주 오래전에 알았지. 서진은 한 걸음 다가오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어머니의 친구셨나요? 김재성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다. 아주 소중한 친구였지.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려 있었다. 빵집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이 한산해졌다. 서진은 마감을 하며 빵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낮에 왔던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라 했지만 왠지 모르게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아직 안 닫았나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낮에 왔던 중년 남자가 다시 서 있었다. 김재성이었다. 아, 이제 마감하려던 참인데요. 서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서진은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네, 앉으시죠. 서진은 마감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김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에 대해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셨나요? 그녀의 경계심이 느껴졌다. 김재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분히 답했다. 오래전, 젊은 시절에 알았소.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떠나야 했고 그 뒤로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 서진은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떠났다니요. 나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말에 김재성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는 누구인지 아시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둘이서도 충분해. 어린 마음에 깊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에 대해선 알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김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어머니가 남긴 사진이나 편지는 없소? 서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김재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그분은 내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서진은 그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더 묻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물건들은 집에 있어요. 특별히 남긴 편지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아끼던 노트가 하나 있긴 해요. 그 말에 김재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노트를 볼 수 있을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다시 오세요. 찾아볼게요. 김재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맙소.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진은 한참 동안 그가 떠난 자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밤늦도록 책장을 뒤지던 서진은 결국 엄마의 오래된 상자 하나를 찾아냈다. 손때 묻은 노트,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 한 장. 지영아,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널 떠난 그날부터 나는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짧은 문장에 서진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누군가 엄마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날 서진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찾아온 김재성을 조용히 맞이했다. 찾았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를 올려두자 김재성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펼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영아. 그는 중얼거리며 노트 속 글씨를 따라 눈을 움직였다. 익숙한 필체, 익숙한 문장.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서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재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서진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눈가엔 아련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면 된다고만 하셨죠. 김재성은 노트를 덮고 조용히 말했다. 난 너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내가 젊은 시절 너의 어머니와 사랑을 했다. 그리고 떠났다.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서진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재성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하나야. 나였기 때문이야. 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엄마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확인하고 싶다면 검사를 하자.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전자 검사. 그래. 난 확신하고 있어. 하지만 너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 서진은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자신을 보고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녀의 눈빛에선 원망이 가득했다. 왜 이제야 나타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김재성은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늦었단 거 안다. 하지만 난 내가 내 딸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너를 알아가고 싶어. 서진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전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와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딸이라 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요. 김재성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난 억지로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가버렸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재성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돌아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했지만 마음이 도저히 따라오지 않았다. 그 남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딸이라 부르는 게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빵집을 찾았다. 단팥빵 하나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서진은 한숨을 삼켰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 남자, 김재성이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또 오셨네요. 이제 단골이잖아.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서진은 여전히 그가 불편했다. 그렇게 매일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손님으로 오는 건 괜찮지 않나? 서진은 대꾸하지 못하고 계산을 마쳤다. 그가 가져간 빵봉투를 보니 매일 같은 단팥빵이었다. 단팥빵만 드시네요. 좋아하거든.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다. 김재성이 매일 같은 빵을 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엄마, 이지영 때문이라는 걸. 단팥빵은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빵이었다. 그 생각이 미치자 서진은 묘하게 기분이 불편했다. 자신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단팥빵 말고 다른 것도 드셔보세요. 저희 가게에 단팥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재성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피식 웃었다. 그럼 내일은 크로아상으로 해볼까? 마음대로 하세요. 서진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그가 가게 문을 나설 때까지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김재성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찾았다. 매일 다른 빵을 사면서도 한결같이 단팥빵을 하나 더 샀다. 어느 날 서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혹시 단팥빵은 본인이 먹으시는 거 아니죠? 그는 순간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가 좋아했거든.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제야 왜 그가 매일 단팥빵을 사갔는지 이해가 됐다. 그렇다고 매일 사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만든 걸 먹어보고 싶어서.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빵을 포장해 내밀 뿐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주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진의 마음에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던 바로 그때. 회장님, 요즘 강원도에 자주 다녀오신다면서요. 회사 내부에서 은근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장이 한적한 시골 빵집을 매일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곳의 여주인이 젊은 여성이라는 것. 설마 숨겨둔 가족이 있는 건 아니겠죠. 처음엔 농담처럼 퍼졌던 이야기였지만 점차 심각한 소문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재성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결국 비서까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요즘 방문하시는 곳이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김재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비서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요즘 회장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회장님이 어떤 젊은 여성을 만나고 계시다는 얘기가 이미 내부에 돌고 있습니다. 김재성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서진에게 피해가 가는 건 원하지 않았다. 잠잠해질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제 곧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빵집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던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김재성이 매일 찾아오는 것도, 그와 얽힌 이야기들도.
그날 저녁 서진은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열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이었다. 손때 묻은 노트, 낡은 손수건, 그리고 편지 한 장. 처음 보는 편지였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지영아, 난 여전히 널 찾고 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다. 왜 나를 피해 다니는 거지? 순간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계속 읽어 나갔다. 난 내가 원한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니 난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 편지는 여러 장이었다.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후에도 계속 김재성이 보낸 것들이었다. 혹시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니? 내가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걸 바라지는 않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난 그걸 지켜줄 거야.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평생 김재성이 어머니를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히려 그를 피했던 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도대체 왜? 다음 날 김재성은 여느 때처럼 빵집을 찾았다. 오늘도 조용히 빵을 고르던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단팥빵 말고 크로아상 하나 주겠나. 서진은 대꾸 없이 빵을 포장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그는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지?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의 묘소에 가자는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김재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동안 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다. 서진은 김재성과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다녀온 후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김재성이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를 피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고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으니까. 그날도 김재성은 여느 때처럼 빵집을 찾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서진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가게 오래됐더군. 그래서요? 리모델링 해줄까? 서진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오래됐잖아. 좀 더 넓히고 설비도 최신으로 바꾸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서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빵을 만들 때 표정이 달라지더군.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슨 소리예요? 김재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내가 빵을 만드는 걸 즐긴다는 걸 알아. 그리고 진심이라는 것도. 서진은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난 널 도와주고 싶다. 전 도움 필요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도 김재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투자라고 생각해라. 투자요? 내가 만든 빵이 정말 맛있다면 내가 이 가게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어줄 수도 있잖아. 서진은 고민스러웠다. 김재성의 말처럼 가게는 오래됐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그에게 손을 벌리는 건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그냥 생각 좀 해볼게요. 그녀의 말에 김재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단팥빵 하나를 사서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거리감은 남아 있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가게 안에서 혼자 빵 반죽을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김재성이 제안한 리모델링이 떠올랐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한마디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단팥빵 하나를 사가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태도가 묘하게 신경 쓰였다. 그는 분명 단순한 동정이나 보상 심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자신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 생각을 하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재성이었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네,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어디요? 내 어머니 묘소. 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김재성은 덧붙였다. 마음이 괜찮다면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진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강원도 작은 산자락, 어머니의 묘소 앞. 서진은 조용히 묘비를 바라보았다. 김재성도 그녀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어머니는 이곳을 좋아하셨어요. 서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곳에서 빵집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셨죠. 김재성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서진은 한참을 묘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당신이 아버지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그녀의 손이 떨렸다. 왜 이제야 저를 찾은 거예요? 김재성은 서진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난 몰랐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다. 난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김재성은 묘비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너의 어머니가 나를 피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어. 그의 눈빛엔 후회가 서려 있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내 어머니를 떠났었다. 하지만 떠난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래서 찾아다녔지. 서진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니, 아예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어. 김재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더군. 그는 천천히 서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지. 서진의 눈가가 흔들렸다. 내 어머니는 혼자서 널 키우기로 결심했던 거야. 나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런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김재성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널 보고 싶었다. 서진은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왜 이제 왔어?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재성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다. 서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아버지, 그를 받아들여야 할까?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서진은 평소처럼 빵을 굽고 있었다. 뜨거운 오븐에서 막 구워낸 빵이 고소한 향을 퍼뜨렸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봤어. 기사 떴던데. 대기업 회장에 숨겨진 딸이라던데. 진짜야? 저 사람 맞아. 서진은 손이 멈췄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다. 김재성 회장에 숨겨진 딸, 강원도 작은 빵집 운영 후계, 구도 흔들리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날 저녁 김재성이 가게로 찾아왔다. 서진은 그를 보자마자 매섭게 물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김재성은 그제야 기사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다. 난 이런 식으로 알려질 줄 몰랐다. 몰랐다고요? 서진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기자가 제 이름까지 박아서 기사를 냈어요. 사람들은 벌써 저를 당신 딸이라고 수군대고 있고요. 김재성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막을 수 있었으면 막았을 거다. 그럼 왜 안 막았어요?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너한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서진은 속이 끓어올랐다. 회장님께 저 같은 존재가 드러나는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김재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 서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관심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빵을 만들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김재성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었다. 한편 김재성의 집안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김재성의 아내 정혜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언론까지 떠들썩한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만든 거죠? 그의 아들 김도윤도 날선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 설마 그 여자를 받아들일 생각이신 겁니까? 김재성은 조용히 말했다. 난 인정받게 할 생각 없다. 아내와 아들은 순간 말을 멈췄다. 뭐라고요? 그 아이는 내 후계자가 될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호했다. 나는 다만 내 딸의 삶을 지켜주고 싶을 뿐이다. 정혜라는 비웃듯 웃었다.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기사까지 난 마당에 사람들은 그 여자를 두고 온갖 추측을 하고 있는데 김도윤도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감싸는 이상 세간은 그 여자를 후계 구도에 포함된 사람으로 볼 겁니다. 김재성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 서진이를 건드리지 마라. 며칠 동안 서진은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가게는 갑자기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문을 열자마자 놀랐다. 회장님, 김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밖에 기자들 많더라.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요. 덕분에 장사도 못하고 있네요. 김재성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겠다.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또 뭘 해주실 건데요? 이번엔 가게를 하나 더 사주시겠다고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널 지켜주고 싶다. 그 말에 서진은 멈칫했다. 내가 널 찾아온 건 후회해서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다. 그저 이제라도 내가 힘들지 않도록 하고 싶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단순한 보상 심리로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빵집을 다시 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기자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잦아들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그저 이제라도 내가 힘들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란 이유로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인정받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냥 서진의 삶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다. 그걸 알게 되자 그동안 그를 향해 가졌던 감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린 자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제는 원망스럽기보다는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날 서진은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가게 리모델링해도 좋겠어요. 김재성은 눈을 살짝 크게 떴다. 정말이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필요하긴 했거든요. 김재성은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리모델링 전문가를 불러 가게를 꼼꼼히 살폈다. 평소라면 혼자 결정했을 텐데 그는 서진에게 계속 의견을 물었다. 이 공간은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 오븐은 새 걸로 교체하는 게 좋겠지.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뭔지 말해봐라. 서진은 그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 회장으로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는 태도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렇게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느 날 가게 한쪽을 정리하다가 서진은 흘러나온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 옆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는데 서진은 조용히 사진을 들고 가 김재성 앞에 내밀었다. 이거 회장님 맞죠? 그는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나다. 서진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어머니랑 행복해 보이네요.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땐 세상에 가진 게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지. 서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떠났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회장님은 저 어릴 때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셨죠. 그가 사진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한 번도. 혹시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매 순간 그랬다. 서진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제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김재성은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았다. 다만 그가 아주 조금 미소 지었다. 서진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를 조금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새로 단장한 빵집은 부드러운 나무색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다. 진열대에는 막 구운 빵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가게는 활기로 가득 찼다. 서진은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리모델링 이후 첫 개업일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김재성이 서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다. 잘 꾸몄구나. 서진은 짧게 웃었다. 이제는 빵 굽기 훨씬 편해졌어요. 김재성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익숙한 메뉴판을 보고 미소 지었다. 단팥빵은 여전히 있군. 서진은 그의 앞치마를 매만지며 대꾸했다. 당연하죠. 가장 인기 많은 빵이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트레이에 빵을 담아 그 앞에 놓았다. 이거 드셔보세요. 김재성은 빵을 조용히 집어들고 한 입 빼어 물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맛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어딘가 모르게 안도했다. 처음 이 빵을 만들면서 늘 생각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이걸 드셨을 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김재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손끝으로 단팥빵의 부드러운 표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도 분명 이 맛을 좋아했을 거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다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순간 김재성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맛있어요? 김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정말 맛있구나.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차마 더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작게 웃었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셨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오며 마치 서로를 감싸 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한 순간 서진은 작게 말했다. 이제는 늦지 않았어요. 김재성은 그 말을 곱씹으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때로는 엇갈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서로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김재성과 서진의 이야기는 늦게라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관계. 그러나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며 결국 아버지라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던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과거의 후회도 지나간 세월도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서진이 마지막에 말했던 이제는 늦지 않았어요. 그 말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든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